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거울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그럼 이 거울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시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이 거울을 다루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울은 절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운을 소멸시키는 정말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울을 어떻게 두면 되는지, 또 어디에 두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경고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럼 명경지수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 말고도 우리 고전에 보면 정말 이 거울에 빗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경이라는 말도 바로 이 거울이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거울은 우리 조상님들이 아끼시고 또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관한 풍수도 정말 중요하며 이 거울 하나로 우리의 운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풍수법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운을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명경고현이라는 말은 맑은 거울이 높이 걸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치에 밝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울은 항상 존중을 받았고 또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맞습니다. 거울에 관한 거의 모든 고사성어들이 맑고 깨끗함, 또 오름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반성을 의미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 거울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여기셨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도 이 거울을 자주 본다는 것은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점, 또 어색한 점을 찾는 것이고 이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좋은 운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발전해 가고 번영해 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도 부자들일수록 거울을 자주 본다는 논문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실증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울을 소중하게 다루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파경이라는 말은 거울이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단어를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거울이 깨어진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고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셨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여 집안에 있는 거울은 항상 소중하게 다루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주 닦아 더러움이 있지 않도록 하는 건 역시 중요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또 깨어진 거울이 집안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있는 거울은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가을 거실에 무조건 전신 거울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거울은 앞서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행학적으로도 강한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라 가을과 겨울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자주 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리가 많이 사용된 집일수록 무조건 비싸고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또 가게에도 창문이든 거울이든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또 강한 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등 뒤에 대형 거울이 달려있는 것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제 옆 창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대신 올가을 거실에 큰 거울을 하나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수시로 보십시오. 분명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운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관의 거울은 운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을 보니 현관 신발장에 큰 거울이 걸려 있는데 어쩌나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현관에 또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많이 말을 하죠. 여러분, 부잣집 현관에 있는 중문들이 모두 유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문은 전부 정면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유리와 거울은 사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 말은 우리 풍수에서 집은 길어 보이면 좋지 않고 넓어 보이면 좋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무슨 운을 반사시킨다, 이런 것은 풍수에는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현관이 넓어 보인다면 어디든 거울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면에만 큰 거울이 있어 현관이 길어만 보인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겠죠. 네, 여러분 현관에 거울을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갈 때마다 보시고 여러분의 옷 매무새를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운을 살리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는 절대 거울을 두지 마세요. 운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주방에는 의외로 화우행의 기운이 아주 많습니다. 네, 화구도 그렇고 커피포트, 전열기, 또 전자레인지, 또 냉장고,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화우행의 기운들이 이곳에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은 당연히 소행이 주체가 되는 곳이고 또 이곳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네, 세상 어디든 주체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은 이렇게 되어야 재물운이 약해지지 않게 되며 또 돈으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방에 거울까지 두게 된다면 오히려 화우행의 기운이 수호행보다 더 강해져서 이곳의 주체인 수호행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를 화극수라고 하여 사주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때 생기는 역극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제다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여 가능한 주방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주방에 앞서와 같은 전열기가 거의 없거나 또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거울을 두어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가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거울은 가능한 작은 것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우행은 활동적인 기운이며 격렬한 기운이고 또 변화하는 기운입니다. 하여 이것은 절대 침실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침실에는 가능한 거울이 적게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물론 화장대에 있는 거울 정도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 벽에 거는 거울이든 또 전신 거울이든 이런 거울은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가난한 집에는 무조건 거울이 작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작은 집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가 많은 집이 가난한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 유리나 거울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 화우행은 번영하는 기운이고 또 생동하는 기운이니까요. 하여 화우행을 말하는 남쪽, 그리고 청년, 그리고 붉은색을 우리는 정열과 적극성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안에 거울이 많다는 것은 이런 정열과 적극성이 아주 강한 곳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올가을 거실에 큰 거울 하나는 꼭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큰 번영과 또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맑고 깨끗한 것을 표현할 때 명경지수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네, 물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투명하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맑고 깨끗한 것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거울과 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물은 바로 돈입니다. 물론 물과 같은 거울 역시 돈이겠죠. 네, 항상 이 거울 가까이 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어 늘 번영과 행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